청년몰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제시장 청년몰 지원 사업이 다음 달에 종료되는데 전체 점포 절반 이상이 청년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진구의 민간 위탁 계약 조건이 강화됩니다. 위탁 계약을 맺는 법인은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 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해마다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운대 우일동 해리단길이 행안부의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리단길은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10대 히트 상품에도 선정됐습니다. 달려라 부산체육에서는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팀인 해운대구청 요트팀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청년몰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제시장 109인 청년몰 이야기인데요. 12월 지원사업 종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차피 영업을 해봤자 손해만 더 커지는 상황에 일부는 이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류가 남아있지만 불이 꺼진 음식점. 가게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팻말이 내붙었습니다. 국제시장의 세 번째 청년몰로 지난해 문을 연 109인 청년몰인데 오는 12월 임대료 지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이 청년몰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이 중 일부가 먼저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11월 첫주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을 종료하게 됐고요. 12월까지 지원 사업이 진행돼서 쓰고 있는 가게 주방의 월세는 부담이 없지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적자인 상황이 돼버려서 현재 입점해 있는 점포 10곳이 청년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합해 월 300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전기나 수도, 일부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수익의 2배나 됩니다. 기존의 임대료 지원마저 끊기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적자 영업을 지속하면서 청년몰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서 하려면 또다시 인테리어라든지 보증금, 권리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거기 남아서 계속 손해보는 돈을 계산해 보자면 차라리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조금 이익이 나면 나와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 계속해서 청년몰에 남기로 한 상인들도 걱정입니다. 현재 청년몰 입점 창업자들은 조합을 꾸려 손님들의 식사 공간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나눠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창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곳곳이 문을 닫고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채워지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빈 점포까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서 집주인하고 여기 가게하고 이렇게 개별 계약을 맺으면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나 세입자가 나는 그거 싫다, 나는 내 가게 내 돈 주고 내 가게 구했는데 왜 너네랑 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제시장 청년몰로 조성돼 현재는 개점 휴업 상태인 완나물과 609 청년몰처럼 12억이 투입된 세 번째 청년몰도 지원 사업 종료와 함께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 갈등이 불거졌죠. 법적 다툼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부산진구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때 의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복지관 운영법인은 통상 3, 4년 주기로 재계약하거나 교체됩니다. 문제는 위탁기관이 새로 바뀌는 경우, 위탁법인이 바뀌면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까지 겪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이 어떤 방향으로 복지관을 운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좀 긴장감이 있고 고용 불안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요. 복지관 근로자들의 이런 잔혹사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진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고용 승계와 고용 조건 개선을 의무화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위탁 과정에 또 재위탁 과정의 공정성을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의 해소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실제 복지관 관계자들도 이번 조례안 개정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이 부산 진구에만 적용되는 만큼 부산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법인의 이제 그 수탁 과정의 이제 투명성 확보와 직원들의 이제 고용 안정에 상당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의 이제 다양한 이제 16개 구군 전역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90일간 진행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점포복지관 신규 운영법인인 그린닥터스 측과 기존 복지관 직원들 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갈등이 깊어지자 부산진구청은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어렵고 위탁심사 당시 그린닥터스 측이 제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운영권을 취소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 우일동에 위치한 해리단길이 행정안전부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리단길은 철길 배후부지였던 구도심 조용한 동네에 개성과 젊은 감각이 더해진 카페와 음식점들이 문을 열며 조성된 길입니다. 이곳에 조성된 상점도 61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10대 히트 상품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기능적 개선과 함께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골목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 사례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동구 좌천동 산복도로에 참여형 어린이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들어진 어린이 공원은 기존의 모래 놀이터에서 개선된 형태로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설치됐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실내, 실외 구분하지 않고 우리 각 동에 한 개소 이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8.3% 증가했다고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는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수출은 14.8% 감소했는데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 부산 수출이 는 것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부품 등 조선업 관련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선박은 1년 전보다 수출 규모가 25배 증가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연말까지 대규모 LNG선 프로젝트와 특수선 발주가 몰려있는 만큼 조선업황 회복세와 함께 부산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해양도시 부산, 그 중심의 해운대에는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인 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구청 요트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개최했던 수영만 요트 경기장. 바로 이곳에서 1993년 창단한 해운대구청 요트팀의 선수이자 국가대표 4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1인승 레이저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3연패, 전국체전 11연패의 금자탑을 달성한 하지민 선수. 하 선수는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우리나라 요트 사상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하 선수는 해운대에서 멋진 후배들이 많이 탄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뭐 꾸준히 노력하고 거기에 맞게 또 결과가 나오면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되려 좋은 후배들이 또 저를 능가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요트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바다에서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매우 기특하고 후배들이 잘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출신 요트 꿈나무 조원우 선수는 세계 청소년 윈드서핑 2연패라는 기록을 세우고 이제 해운대구청 소속팀 선수이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조 선수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며 첫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해운대의 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좌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강중학교를 거쳐서 지금 해운대구청까지 현재 계속 쭉 해운대에서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아쉽게 최종 선발전에서 항상 떨어졌었는데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내서 저희 요트 비인기 종목을 알리고 또 저 또한 제 커리어를 쌓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트 2인승 종목인 49 이하의 국가대표 김성욱, 이진욱 선수는 호흡을 맞춘 지 2년 차입니다. 최고참 김성욱 선수는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동메달리스트로 후배 이진욱 선수와 함께 오는 3월 아부다비에서 펼쳐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를 가나 해운대 바다만큼 좋은 바다가 없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있는 목표는 내년에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해운대 구민들이 그만큼 도와주신 만큼 저희가 내년에 꼭 올림픽이 전원 해운대구청 선수 4명이 다 나가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온 곳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이제 해운대 이제 사는 구민으로서 또 뭔가 이 더 좋은 네임밸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98년 입단해 선수에서부터 코치까지 해운대구청 요트팀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이동우 코치가 있습니다. 이 코치는 지난 리우 올림픽 때 요트팀 국가대표 코치를 맡을 정도로 해운대구청 요트팀은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막강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전부 다 부산에서 주니어 클럽이라는 그 클럽에서 출신이 시작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타서 쌓여왔던 내공들도 좋고 그리고 선수들 하나하나도 개개인도 엄청 노력 많이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과 이제 올림픽 선발전을 위해서 보트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하면 요트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팀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국가대표, 전원이 도쿄올림픽 무대 진출을 목표로 오늘도 맹훈련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선수들이 사랑하는 해운대 바다에서 꿈을 향한 멋진 항해를 펼치길 달려라 부산체육이 응원합니다. 해운대구청 요트팀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낭만과 희망이 잠재된 을숙도를 표현한 생명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종이 위에 연필로 꽃잎 하나하나가 반복되며 꽃송이를 피웠습니다. 세밀한 드로잉을 통해 흑연이 주는 재료적 특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현대적인 미디어 기술과 접목된 미디어 아트 작품. 스크린으로 그려낸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소리를 이미지한 작품. 인간이 추구하는 살아있는 영원한 소재를 작품화했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이 서부산에서는 관람이 쉽지 않은 부산 시립미술관의 우수 소장품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의 소장품들을 저희가 이번에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생명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을숙도만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작품들을 전시하였으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을수도 문화회관에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은 즐거운 시간. 해화와 파나, 미디어 등 20여 점의 작품 속에는 생태 지역인 을숙도의 낭만과 희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간과 작품의 의미가 조화를 이룬 이번 특별 전시는 부산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12월 11일까지 열립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경대와 경성대, 동명대가 대연 용당지구를 창업촉진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촉진지구 계획을 발표한 부산시는 다음 달 고시를 앞두고 대연 용당지구의 추가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창업촉진지구는 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센텀시티 일반 산업단지와 서면, 문현지구 등 5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대학 측은 부산에서 어느 곳보다 청년이 밀집된 지역이며 대학 내 청년 창업시설을 활용하면 창업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창업촉진지구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초의회 차원에서 음주운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고 윤창호 씨 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주할 것을 권장하는 음주 청정 지역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개최 행사에서 주류 광고를 자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구의회는 주민들에게 금주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보완 측면의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 예산 정국이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내년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부산시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살림살이 그리고 또 미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국비 확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주에 20날이죠. 오거돈 시장이 국회에서 이제 예산기술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예산과 관련된 이제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이라든가 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출신의 여야 의원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부산의 어떤 현안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요. 현재 아세안 특별회의 정상회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후속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달에 국제 박람회 기구 신청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용역비 예산 확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0 부산 월드컵 엑스포 준비 사업, 해양 수도 부산의 어떤 위상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총 한 11건 됩니다. 그 11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이제 3천억 원 되는데 3천억 원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야정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통해서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관련된다 하면서 네. 이제 오거돈 시장이 특히 이제 그런 걸 역점돼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부응해서요.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그 경제 성장 동력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네. 동북아 해양 중심 도시로서 필요한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총 약 3천여 원이 또 이제 확보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확보 좀 요청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지금 굵직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좀 실패해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던데 지난해에는 좀 국비 확보 성과가 돋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든가 봐요.
지난해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민선 7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사실 쉬웠죠. 뭐 민선 정권 교체 효과를 그냥 톡톡히 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018년도 예산이 5조 7천억에서 2019년도 예산을 거의 6조 2,6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조 5,500억 정도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러면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은 올해 예산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결소 심의 예비심사에서 지금 이제 굵직한 사업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데 지금 이제 계속 사업만 지금 확보하는 상황이고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은 야권에서는 어쩌든지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고 여권에서는 어쩌든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국민적인 어떤 정책 사업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야권에서 아마 이번에 14조는 무조건 감액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야가 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산시가 뭐 야당 국회의원 관련 국비 예산 증액 요청을 외면했다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본래 예산이 갖고 있는 성격이 이제 정치성이 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정부 변하면서 이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 이제 부산이 목표로 한 7조 원인데 이게 부산시 전체 예산 12조 5천억 원의 약 56%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야 막론하고서 사실 보면은 부산이 총력전으로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드러나는 거 보면은 국회 상임위 국비 심사에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제 시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을 좀 설득하는 타당성이 있다는 어떤 확보에서 이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약간 차별성 야당 의원 출신의 어떤 예산에 있어서는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약 670억 대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지역구가 주 김도읍 의원이나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상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엄궁대교 건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관련되는데 실제로 이제 확보된 것만 475억이니까 반영되지 못한 게 이제 195억 대입니다. 200억 원이 이제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부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 막론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 야당 지역구 사업은 상당히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이제 앞두고서요. 또 보면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전재수 의원인가요? 강서갑 그 지역 같은 경우에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정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신청이 이제 25억입니다. 근데 이건 전액 다 반영을 하고요. 또 추가로 좀 부탁한다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을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야당 의원들 지역구 사업과 좀 약간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역마다 이제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 플랜카드가 훨씬 많았죠. 뭐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어떤 부산시가 부산 지역을 위해서는 그냥 여야 가리지 말고 총력전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뭐 예전에도 보여진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깨달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부산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일단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사실 부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매년 나오는 문제였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를 이번에 오거돈 부산시 민선 7기에서는 반드시 이루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부선 철로 지하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도심 큰 부산의 대도시 가운데로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거의 낙후화되고 노화되어 버립니다. 예.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사상 해운대 간 이제 고속도로 대심도를 만들겠다. 이 문제는 이제 동서고 고속도로가 미관상 문제가 있고 저 낙후되어 있으니까 철거와 더불어서 대심도를 만들어서 교통 흐름을 해운대에서 20분 만에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20분 만에 통과시키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부산 신항하고 김해 간 지금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년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혼잡 구간이죠.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네. 다 거부당했습니다. 아, 세 가지 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년도에서 용역비는 받았습니다. 네. 부산 지하철 지하 그 용역비는 받았는데 사업이 실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 힘든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김해 신공항 검증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를 이제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이제 서두르는 의견도 있는데요. 언제쯤 좀 공항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거 검증을 해달라고 보낸 거는 한참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안 되고 있냐면은 검증위원회 구성입니다. 그 인적 구성하고 네. 그다음 검증 대상, 검증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이견이 지금 많아요. 거기에서 그 인적 구성과 대상과 그 범위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책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구성이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계속 절차대로 올해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좀 그 소식통에 의하면은 4.15 총선에도 나와 달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검증위원 소국을 구성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거돈 부산시장부터 해서 여야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TF 공동 전담팀을 만들겠다라고는 해서 그걸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 뭐라고 할까요? 변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아세안 이제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뭐 국제적으로 큰 행사인 만큼 이 이후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후속 사업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아세안 이제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네.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부산시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ICT 분야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교류를 이뤄 나가기 위한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뭐 한국 영화가 이제 컨텐츠가 상당히 잘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VR 이런 제작이 가능한 그런 스튜디오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5G 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 요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요, VR이나 AR 이런 어떤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요 ICT 융합 빌리지가 상당히 이제 유효한 사업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융합 유학생들 융복합 거점 센터 이거를 이제 하나 구축하는 것이 이제 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유능한 학생들을 좀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네. 또 정주 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문화 융합 거점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이 영화가 유명했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요. 한 아세안 영화기구 아르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특별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융합 ODA에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양곤의 어떤 수산물 유통 그러니까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구축이라든지 수립이라든가요. 베트남 호치민 그 스마트 배수블록 시스템 구축. 뭐 부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강점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거기서 부산이 앞으로 거기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동력을 이제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ICT 융합 빌지라든가 거점 센터 구축하는데 각각 뭐 250억, 307억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네. 예산이 없으면 사실 뭐 이거 뭐 이제 있을만한 사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역점을 좀 두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2017년도에 부산시 이제 아세안 문화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예산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반영에도 좀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월드 엑스포 유치를 하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염두에 꼭 둬야 될 게 네. 일단은 절차상 차질 없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21년에 이제 유치를 신청하고 네. 2022년 국제박람회 교구 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2023년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되죠. 어떻게 예. 하겠다라는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상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사회 행정적 제도나 어떤 법적 기구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거고, 둘째는 엑스포 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북항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55 보급창 반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포함해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셋째는 이제 170여 개 회원국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될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그 당위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국제기구 박람회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선정 과정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거 3가지 절차상의 문제들부터 부산 안에서 정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은요, 뭐 경제성, 효과성, 이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부에서 네. 기준으로 삼고 국회 예산 결산 특별회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언론입니다. 교과서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삭감 기준이랄 게 이제 전년도 예산을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이 대통령 공약상, 즉 관심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려사항으로 놓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가 좀 약간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지켜온 관행 예산 특별위원회 소위 조정위원회에서 좀 하면 되느냐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사실 부산이 지금까지 예전에도 그랬으면 쪽지 예산이라는 거를 좀 많이 좀 썼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예산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네.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거를 이제 지적하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예산의 기준 같은 거 전부 다 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삭감 기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적인 기준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정치성에 좀 고려된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좀 작용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내년 4월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에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 국비 확보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전 공무원들이요, 뭐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네. 정부 예산이 513조기 있던 전체 거기서 누가 어떤 노력을 기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파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일단 뭐 일시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논리를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지역 의원을 통해서 뭐 어떤 끝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효과가 국가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경제적이고 어떤 행정 정책적 측면에서 네. 그 합리성, 어떤 타당성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은 좀
예산이 정치적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야 지역구 모두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야권 지역은 지금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야권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권 국회의원들은 그런 쪽에 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여야 지역구를 모두를 좀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부산시에 강조하는 게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한 금액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강조해 나가야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네. 누구 자치구면 7조 원 주나 이렇게 된다는 논리가 돼버리면은 지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역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사업비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국가적으로 다 혜택이 가고 국가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을 받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산 개조 프로젝트 이러면은 그 명칭에서 이미 지역적인 문제에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입장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비 심사 단계에서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2030 부산 월드엑스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산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야에서 잘 조정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7일 오전 11시 하나세안 스마트시티 페어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지역 상생협업 대동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3시 동구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5시 GPS 문화복합공간 개장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1시 영도구 김천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11월 27일 기상정보입니다. 27일 수요일 부산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 14도 나타나겠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부산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맑다가 일요일에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